저 한편 2장은 공작의 자기인식, 겸허, 학문의 방향이 잘 드러나는 장입니다. 공작의 학문이 전문 기술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기르는 도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거를 전제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랑 당인왈. 달이라는 그 마을이죠. 다랑의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대제, 느낌표죠. 위대하구나. 누가? 공자가. 공자는 참 위대하구나. 이렇게 다랑 사람들이 공자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랑 사람들은 실제는 비웃는 토로 이렇게 얘기했죠. 학문이 넓게 익혀져 있다. 즉 박학다식하다. 학문이 아주 여러 가지로 능하고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는 그러나죠. 그러나 무소 성명 이름을 이루는 곳이 없다. 즉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로 이름을 이룬 바가 없구나. 이렇게 사실은 비웃는 주로 다랑 사람들이 공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 말을, 즉 다랑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은 박학다식하나 특별한 데에 이름을 날리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랑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무은제자, 자기의 직접 사문의 자기의 제자들에게, 문화생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오하집, 무엇을 집 잡을까? 그러니까 특별히 특출난 것이 어떤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특출난 것을 잡을까? 즉 어떤 것을 전공할까? 뭐 이런 얘기겠죠. 하니까 의문이죠. 뭘 잡는단 말이냐? 뭘 전공한단 말이냐? 집어호, 말타기를 전문으로 할까? 이렇게 묻고, 혹은 집사호, 활쏘기를 전문으로 할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집어사, 차라리 말타기를 전문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자는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요 말은 다시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느냐 의역해 보면은 다랑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자는 참으로 위대하지만 너무 넓게 배워서 그러나 한 가지 기술로는 어떤 그 명성을 얻은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다랑 사람들이 공자를 뒤에서 비웃는 줄로 말을 하니까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그러면 나는 무엇 하나를 잡는단 말이야. 어느 것을 잡는단 말이냐. 마차 모는 일을 전문으로 할까? 활쏘기를 전문으로 할까? 차라리 나는 마차 보는 일을 전문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들이
다랑 사람들이 공자를 비꼬는 쪽으로 말한 대제 공자 박학이 무소성명, 이 의미,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씩 더듬어 봅시다. 대제, 이게 감탄으로서 위대하구나, 이런 얘기죠. 공자가 위대하구나. 무엇 때문에 위대하냐? 박학, 널리 배웠다, 이런 얘기죠. 박학다식하다. 응? 아주 박학다식하고 다재다능하다. 그러나 무소성명, 명성을 이룬 바가 없다. 명성을 이룬 바가 무소 없다. 즉 명성을 낼 만한 특별한 어떤 기능이 없다. 이렇게 비웃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오하지, 공자저 주어 하는 의문대명사로서 목적어죠. 지배 목적어인데 이때 목적어가 동사 위에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나는 그럼 무엇을 잡을까? 무엇을 전공으로 할까? 그러면서 말타기를 전공으로 할까? 활쏘기를 전문으로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수레몰기를 전문으로 하겠다. 이런 해석을 한 것이죠. 여기서 성명이란 얘기가 뭘 뜻하냐? 단순한 명성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성이 아니라 전문 기술로 쓰였던 그 명성. 예를 들어서 말타기를 했다면 말타기의 최고 대가 이것으로 이름을 날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 기술로서 이름을 얻는 것인데, 당시 사회에서는 기술이나 관직이나 전문 분야를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 잡다는 뭘 의미하느냐? 평생업으로 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전문화 그 자체를 가볍게 풍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타기를 한다, 또는 무슨 활쏘기를 한다. 공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문직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 풍자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공자는 말타기나 이 활쏘기를 내세웠느냐? 이거는 바로 군자의 육례 중에서 말타기나 활쏘기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지 어떤 도덕적인 그런 도의적인 덕의 핵심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례 중에서 어와 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례 6가지 그 기본 예를 주례에서는 이렇게 그 순서 자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는 규범과 정치, 윤리 중심으로 한 예, 악, 정서 조화나 교화. 이거는 바로 인간 기본이 되는 것들. 이거를 제일 먼저 정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지금 선택한다고 풍자적으로 말한 사와 어는, 사는 바로 무덕, 절제, 어는 통설, 기동, 실천, 이걸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군사, 이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는 기록 문서나 행정, 수는 계산이나 재정 청문, 이건 그 행정적인 측면,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면은 이렇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공자는 참으로 위대하지만 너무 폭넓게 배워서, 너무 폭넓게만 배워서 한 가지 기술로 명성을 얻은 것은 없다. 이렇게 비꼬고 말을 하니까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나는 무엇 하나를 잡아야 되느냐, 무엇을 전공으로 해야 되느냐, 이 육례 중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일부러 자기는 군사적인 측면에 있는 사화어를 잡았지만 사실 공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기본 요건으로서 예와 악, 이거를 기본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마차를 보는 일이나 활 쓰는 일을 할까? 그렇다면 자기는 마차라 보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상적인 의미는 바로 공자의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한 공자의 거리두기를 얘기했던 것이죠. 당시 평가는 무엇을 잘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공자의 대답은 무엇을 잘한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사람으로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공자는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박학과 성명의 그 차이는 바로 박학은 도를 위한 학문이지만 성명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자는 성공의 기준을 도를 위한 학문, 이것으로 봤죠.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자기는 차라리 말타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 겸손이고 풍자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자 집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한번 보죠. 주자 집주에서는 바로 이 박학이 무소성명, 박학이 무소성명, 요것을, 이게 핵심이니까 요 부분을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자는 바로 대개 기학 무불해, 대개 그 학문이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널리 배웠으나 이름을 이룬 바가 없다, 이런 얘기는 바로 그 학문이 포괄되지 않는 것이 없으나, 학문은 아까 육례에서도 봤지만은 저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일이 예명어 세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것은 이름을 낸 것이 아니다. 무소성명, 공자가 무소성명하다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일로, 예를 들어서 말타기나 활쏘기, 이런 일로 세상에 알려진 바는 아니다. 즉 성인 공자의 학문이라는 것은 주로 도에 대한 것이지
바로 예능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활쏘기와 말타기와 활쏘기는 역시 예의 한 일단일 뿐이다. 아까도 육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와 예는 바로 군사작전에서 쓰는 하나의 기술이지, 예능이지. 예능의 일단 한 모습일 뿐이지. 말하자면 지보자, 이렇게 자기는 말타기를 전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사다. 아주 겸손하게 말한 것이죠. 자한편 3장은 공자는 예의 형식이 근검절약을 위해서 바뀌는 거, 이런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의 기본 정신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당우에서 절을 한다거나 하는, 원래 당 아래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당우에서 절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설령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더라도 자기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예법을 존중하고 실천하되 예법의 근본 원리와 기본 정신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자왈 마면예야 금야순검 오종중, 이게 한 기절이죠. 공자는 말하기를 마면, 삼매관이죠. 바로 삼실의 면관, 삼으로 만든 어떤 그 관, 이게 바로 그 예의 기본이다. 예법이 맞는다. 원래 삼면으로 된, 그러니까 마로 된 삼배관을 써야 되는 것이 예다. 그러나 요즘은 요즘에서는 수는 이건 명주시를 얘기해요. 오늘날 명주관을 쓰고 있다. 왜? 검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종중, 대중들이 이렇게 마면 대신에 명주시를 이렇게 착용하는 거, 이걸 나는 따르겠다. 대중들을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어떤 형식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긍을 하죠. 그런데 배가 예야, 아래에서 밑에서 절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인데, 오늘날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절을 하더라. 이건 아주 거만한 짓이다. 아주 교만한 짓이다. 그래서 수의 중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 절을 하는 그 모습에는 위배되더라도 나는 아래에서 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마면, 삼배관, 이게 주어가 되죠. 그래가지고 판단은 예. 그러니까 고예, 옛날의 예에서는 바로 삼배관을 입어야 그게 예의인데, 요즘 사람들은 비단관을 쓰더라. 시간지사죠. 요즘 사람들은 비단관을 쓰더라. 왜? 이유가 뭐냐? 검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절이 되죠. 이렇게 변했는데 공자는 대중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따르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의 형식, 마면 대신에 그 명주실,
이렇게 변했지만 예의 형식이 이렇게 변했더라도 그 정신은, 이 변한 정신은 뭐예요? 검소하다. 검소는 예의 기본이죠. 예의 기본이 맞기 때문에 저렇게 형식이 변하더라도 공자는 대중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는 체질을, 마면이나 어떤 명주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태도, 검소한 그 태도를 따르겠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얘다. 아래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래에서는 겸손을 의미하죠. 밑에서 하니까 겸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의 기본이죠. 아래에서 절을 하는, 그 겸손하게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예인데, 요즘은 위로부터 절을 하더라. 즉 높게 보이려는 그런 어떤 기술이, 기술이 아니지만, 이렇게 위에서 절을 하는 것은 바로 태야, 아주 교만한 짓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의 과잉이다. 예의 과잉이어서 이것은 바로 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수의중,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절을 하더라도, 우리 절을 하는 그것에 위배되더라도 양보 접속사죠. 그러더라도 공자는 종하, 아래에서 즉 겸손의 위치에서 절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위에 형식, 이건 시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죠. 형식은. 그러나 이 정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결코 양보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기본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자기는 지키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한평사장은 공자의 인식태도, 판단윤리, 자기규율을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한 유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문장도 간단하고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중하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은 자절사, 공자는 절대로 네 가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가지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네 가지가 뭐냐? 무의, 무필, 무고, 무하,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는 여기서 하지 말라, 금지죠. 하지 말라. 아주 강력한 금지 규정입니다. 즉 하지 말라 하면 부정이 부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윤리적, 규범적 금지가 아주 강한 것을 무라고 그러죠. 뭐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무는 바로 금지, 아주 명백한 훈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공자는 절대 하지 않았느냐? 무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무의. 의가 뭐냐? 집주에서는 사의야라고 했어요.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의, 개인적인 의지, 감정,
욕망, 즉 선입견, 이런 것을 절대 갖지 말라 이렇게 했죠. 즉 이 의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증거 없이 미리 마음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잠정적 추정을, 잠정적 추정, 이걸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자는 이런 사적인 감정을 절대로 갖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는 절대로 자의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았다, 이걸 내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필, 필은 뭐냐? 지빌이 불변이야. 한 가지를 잡고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 하나를 붙들고 절대 그걸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자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을 하고는 하는 순간 사물은 변화를 잇는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필에서의 금지 사항은 바로 대상은 흑백논리, 검다 흑다 뭐 이렇게 명백한 흑백논리나 결과를 예단하는 거,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는 자절사 무필, 절대로 공자는 한 가지만을 잡고 그것만을 불변으로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 흑백논리로 흑이 맞다면 흑만 주장하는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는 주자집주에서는 수지 불통야라고 그랬어요. 수지, 이미 정한 것을 고수하면서 불통,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한 필은 판단의 문제죠. 흑백논리에서 흑이냐 백이냐의 판단의 문제지만 이 고는 바로 태도의 문제예요. 한번 그것을 지킨다 그러면 절대 불변하는 그런 온고집, 이런 것은 공자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은 바로 굳게 고집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 이후에는 절대 수정 불가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무아하지 않았다. 무아는 아는 뭐냐? 이기의시 인계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만이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자기의 옳음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리죠.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자기주장이죠. 가장 위험한 것이죠. 이기적인 자기주장. 그래서 주장은 이 알을 네 가지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병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항목의 논리적 흐름을 보면은 인식 전에, 본문을 인식하기 전에는 추측을 금지하지, 절대 자의로 생각하지 마라, 사적인 감정을 갖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판단 단계에서는 무필, 단정을 금지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는 바로 고집을 금지하라. 절대 결정하고 그냥 그것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아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 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의역해 보면은 공자는 네 가지를 절대 하지 않았는데 바로 모의는 사사로운 생각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선입견은 절대 갖지 않았고 무필, 다시 말해서 하나 의견을 바꾸고 바꾸지 않는 거, 그건 절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고, 이미 정한 것을 고수하여 절대 불통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아, 자기가 옳음의 기준으로 삼고 이기적인 자기 주장, 이거는 공자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